네, 수능을 가리키는 확인합니다. 네, 평가 모의고사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험이죠. 지난 13년간 고3 N수생들의 많은 고민을 좀 들어봤고요. 등급별로 고민하는 부분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수능 영어에 대해서. 그 노하우를 함께 접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얻어낸 등급별 학습법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등급에 따라 고민하는 바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고민하는 바를 좀 공통적으로 취합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좀 제시하려고 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은 제외, 그렇죠? 예, 그리고 수능 관련된 등급별 학습법 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4등급, 5등급, 그리고 3등급, 그리고 2등급, 그리고 1등급 순으로 이렇게 학습법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하니까 많은 참고를 하셔서 수능에서 반드시 성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등급, 5등급부터 먼저 갈게요. 제가 이제 4등급, 5등급이라고 제시는 했지만 사실은 뭐 등급이 4등급, 5등급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죠. 6등급, 7등급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저점을 이제 이렇게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친구들 이제 6등급, 7등급인 친구들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 시점, 지금 5월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1월 대학 수학 능력까지 요 등급을 맡고 있는 친구가 미친 듯이 영어만 파서 1등급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제가 절대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힘들죠. 1등급이 나오기는 사실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쉬운 작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치는 오케이 2등급을 우리 한번 맞춰보자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고 나름의 우리 성공을 거둔 거니까 다 동의는 하실 거예요. 그렇죠? 동의는 하실 거고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것부터 시작을 좀 할 필요가 있냐면 정량적으로 점수를 계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수능 영어 영역은요 100점 만점입니다. 총 45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예요. 18번부터 45번까지가 독해 파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맞힐 문제들을 다 맞추고 틀릴 문제들을 틀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이제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 돌려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29번부터 40번까지란 얘기죠. 그쵸? 이러면 이제 12문제가 나오는데 이러면 이제 2점짜리, 3점짜리를 계산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30점이 돼요. 그쵸? 오케이. 여기서 이 문제들을 온전히 다 틀린다라고 하고 그리고 오케이. 몇 문제를 독해해서 좀 더 틀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틀릴 거 틀리고 맞출 거 맞춘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이 정도가 나갈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럼 100점 만점에서 36점을 빼면 그럼 몇 점이 되죠? 그러면 64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64점이면 기본적으로 4등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죠. 지금 내가 4등급이 나온다는 건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 돌려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무슨 뭐 그냥 맞출 거 맞추고요. 틀릴 거 틀리고 영어 공부는 안 하고 아니면 공부를 하더라도 방향이 좀 잘못 잡혀져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많은 학생들과 제가 얘기를 해보면 4등급, 5등급을 지금 현재 마킹하고 있는 이제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면 반대로 따졌을 때 다른 문제들은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64점에서.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생각보다는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등급의 전제 조건은 듣기에 만점이거든요. 17문제 만점. 그런데 듣기에서 3개씩, 4개씩, 5개씩 나가버리니까 듣기도 아시다시피 2점, 3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똑같은 독해랑 똑같은 2점, 3점이지만 충격이 더 커요. 그렇죠? 듣기가 심리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64점이라는 점수 보다도 안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들을 맞췄어도 아까 제가 틀릴 문제들은 틀린다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들 중에 몇 문제를 맞췄어도 계속 4등급, 5등급을 계속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듣기에 관련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저희 유튜브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유튜브 영상에 제가 찍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반드시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적어도 2문제 이상은 틀리면 안 되겠다가 기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친구들은요, 이 독해 문제를 풀 때는 얘가 힘들어요. 솔직해집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것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해석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안 하고 문제를 풉니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해석이 조금 힘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 해석적인 부분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에.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교재가 있죠. 그리고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가 있죠. EBS의 교재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해석 연습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어디서 사지 마시고요. 어차피 EBS 교재는 고3이면은 일반적으로는 다 구매를 하던지 아니면 뭐 선생님 거를 구매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EBS 교재에서 충분한 구문 연습과 해석 연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점수들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등급의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적어도 한 등급에서 두 등급은 올라서 이번 결과를 맞이하시게 되실 수 있다 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저희 영상을 참고하셔서 듣기 부분을 최대한 덜 틀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충분한 해석 연습을 통해서 지문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방법. 그래도 틀릴 문제는 틀립니다. 뭐 해석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급을 통해서 3등급 이상으로 올라오는 첫 번째 단계가 일단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럼 해석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4등급 5등급 친구들을 위한 꿀팁을 하나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지문들이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단어도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문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문장이 길어지면 해석하기도 좀 어려울 텐데요. 알겠어요. 그 한 달 동안에 그것을 극복하기 좀 힘듭니다. 그쵸? 6월 평가원이 6월 모의고사 6월 되게 앞쪽에 포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 커버한다는 건 사실은 사기죠.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수험생들은 느끼고 계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지문들에서요, 하고자 하는 말, 즉 중심 문장이 있다면, 그렇죠, 반드시 예시에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느끼시죠? 사실은 하고자 하는 말보다, 즉 중심 문장보다 그 중심 문장의 예시를 읽기는 상당히 조금 더 편합니다. 그렇죠? 훨씬 더 실용적이고 직관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게 예시 파트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시를 읽는 건 자살행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4등급 5등급 친구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오히려 예시 부분을 공략을 해라라는 솔루션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제 문장이 있고 그에 따른 예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주제 문장을 좀 어렵게 썼다는 얘기거든요. 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시를 제시했다는 건 주제 문장을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조금 더 쉽게 같은 말로 예를 들어준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단어도 쉽고 직관적인 단어와 직관적인 문장을 쓸 가능성이 예시 부분에서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해석하기는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6월 모의고사를 공략할 때 해석적인 부분을 EBS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시 부분을 좀 잘 보실 수 있는, 오히려 주제 문장이 해석이 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략하셔서 독해 부분을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주제 문장에 집중을 해야지 예시 문장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